대표이사 신부님이 징역을 살아요. 50억의 벌금을 내요. 다치시거나 사망을 하시거나 하면 저희 법인에 누구 책임 대표이사 신부님이 징역을 살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저희 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 사회복지기관, 개인이 사업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안전이 제일 소중한 상황이 되었죠. 물론 당연히 그전에도 소중했지만 지금은 그 책임이 너무 무겁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절대 여기서 다치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기준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1명 이상 사망했을 경우에 책임이 와요. 그럴 때는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상의 벌금이 경영 책임자에게, 개인에게 돌아가고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법인은 50억의 벌금을 내요. 우리는 카톨릭에서 운영하고 종교법인이에요. 종교법인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익을 남기는 곳이 아니에요. 종교법인은 50억 벌금 맞으면 남으신 노인복지관 저희 운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운영 못합니다. 저희 법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법인들이 종교법인, 비영리법인이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 기관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어마무시한 벌금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요. 결국은 다 문 닫고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받는다? 우리 어르신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의 안전, 너의 안전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조심조심 해서 여기 건물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 10명이면 다수가 같이 사고를 당했다는 의미예요. 사망은 1명이지만, 1명 이상이지만 단체 10명 이상 사고를 당하시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경영 책임자가 물어야 되고요.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요. 저희 법인 10억도 물 형편은 안 됩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벌금 내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런 사고로 3개월 이상 질병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복지관은 어떤 노력을 할 건가? 이렇게 어르신들 교육시키고 직원들 교육시켜요. 제발 중대재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안전을 챙기자고 교육해요. 교육이 앞서서 우리 복지관에 위험한 요소가 있나 없나 먼저 살펴보고 평가해서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는 게 더 급선무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노력을 할 겁니다. 복지관이. 그러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위험 제거 확인하고 평가해서 제거할 건데 사람이 한계가 있죠. 그럼 어르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때요? 직원들이 이 부분은 미처 체크를 못했나 보다. 여기 이렇게 위험한데 이게 그대로 있네? 이런 거 발견할 상황이 생기죠. 사무실에 오셔서 그 부분을 즉각 말씀해 주셔서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직원들 노력만으로 안 되겠죠? 건물이 이렇게 1000평이나 가까이 큰데 어떻게 직원들이 샅샅이 다 살펴봐요? 우리 어르신들 숫자가 500명이면 어르신들이 한 분만 이렇게 위험 요소를 발견해서 사무실에 알려줘도 금방 해결되겠죠? 네, 그런 노력을 우리 어르신들이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바닥에 물기가 있다거나 하면 또 안전사고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 최대한 물기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어두워서 조명이 너무 약해가지고 어두워가지고 어르신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조명 관리 밝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 저희가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좀 앉아 계시는데 청소하는 집에서나 또 다른 데 가셔서도 요령이에요. 계단 청소할 때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쓸고 내려오고 밀대로 밀고 하시죠. 대부분 그게 습관화되어 계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청소 방법이랍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단 청소 방법 너무너무 위험해요. 네, 아래에서 위로 청소하셔야 된대요. 그래야 최대한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실 수 있으시대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이랑 우리 직원이 청소할 때 저희가 이런 교육을 시켜요. 이렇게 위험하니까 아래에서 위로 청소해주세요 라고. 복지관이 이런 노력을 하지만 본인 당사자도 노력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청소 이런 작업할 때 물기가 많으니까 지금 청소 중이니까 출입을 조금 제한합니다. 저희가 이제 안내도 할 거고 위험한 장애물을 미리 제거도 좀 할 거예요. 특히 우리 복지관에서 제일 취약한 곳이 주방입니다. 주방 직원들의 위험도가 제일 높아요. 거기는 가스도 사용하죠. 스팀, 식판 소독관이라고 아주 고온의 스팀을 사용을 하고 바닥 물기가 너무 많아서 몇 차도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방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주방 직원들도 저희가 교육하고 있고 주방에 오시는 봉사자들도 교육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협조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더 신경 써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관리를 해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복도 같은데 쓸고 닦고 하죠. 그럼 물기가 최대한 물기 없이 청소한다고 해도 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복도가 급하다고 막 뛰어다니고 하시면 물기가 있을 때 쫙 미끄러져서 넘어지실까요? 안 넘어지실까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뛰시면 안 돼요. 최대한 바른 상태를 확인해서 천천히 이렇게 최대한 본인 안전을 확보해서 걸으셔야 돼요. 네. 근데 앞에 사람이 너무 늦게 걸어. 그러니까 답답해. 그래서 비켜 하고 막 밀쳐버리면 그분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겠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차라리 살짝 비켜가는 게 낫지. 비켜하고 막 밀어버리면 바닥 물기 있으면 여차하면 넘어져요.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 많이 놓고 옛날에 많이 건강한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못 드셨어요. 골다공증 다 갖고 계세요. 골밀도 가지고 낮아가지고 밀어서 넘어졌잖아요. 바로 골절이에요. 100% 골절입니다. 우리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주 많이 하시죠? 그러면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님들도 비켜하고 딱 밀어버리면 바로 골절이에요. 어르신들이 골절 당하는 거랑 젊은 사람들이 골절을 당하는 게 차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골절 당하는 순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고 더 이상 재활이 어려워요. 바로 와상 상태로 그냥 몇 년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예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절대 넘어지시면 안 되고 골절에 최대한 어르신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절대 골절 당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화장실 물기 좀 있죠? 네, 저희가 관리한다고 해도 분명히 화장실은 물기가 많은 곳이에요. 화장실 이용하실 때도 조심조심 들어가셔서 이용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문이 이렇게 닫히죠? 잘못하면 몸이 끼어버려요, 그죠? 몸이 끼면 충격에 의해서 머리를 이렇게 탁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뇌가 이렇게 조금 약하신 분들은 그 충격에 의해서 뇌진탕이 오거나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끼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끼임 사고 어르신들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층 현관 문도 자동문이에요. 저희가 자동문으로 지금 바꿨죠? 거기가 자동문도 있고 이중이에요. 처음에 들어가면 밀고 이렇게 들어가는 문인데 그 미는 그것도 순간 잘못하면 손이 끼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칠 수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 문이 이제 자동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의해서 출입하지 않으면 여차하면 몸이 끼어요. 그러면 사고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2층 복도 난간 있죠? 난간. 어르신들이 거기에 주로 이제 커피도 드시고 앉아 계시던데 어떤 분들은 대화한다고 그 난간이 이렇게 기대가지고 1층에 이렇게 막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예전에는 그 난간바 자체가 없었어요, 시에서. 근데 일단 난간바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불안해서 2단으로 2중으로 난간바를 지금 설치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100% 믿으면 또 안 돼요. 이 사람 체중에 의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면 체중에 의해서 이게 썰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2중, 3중으로 보강을 한다고 해도 이게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난간에 절대 기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계단 이용할 때 제일 위험하죠. 그냥 막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계단에 안전바 있어요, 없어요? 안전손잡이 있죠? 그거 반드시 잡고 내려가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계단에서 낙상 사고가 제일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잡이 잡고 내려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의자. 저희들이 2012년에 개관하면서는 이제 이런 의자랑 바퀴 달려있는 의자가 좀 많았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바퀴 달려있는 거는 앉으시다가 뒤로 까당 넘어가는 사고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퀴 싹 빼버리고 일반 의자로 싹 바꿨는데 그래도 바퀴 있는 의자들이 좀 있어요. 사무실 의자도 그렇고 몇몇 곳에 뺀다고 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갖다 놓은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바퀴 있는 의자는 진짜 주의해서 앉으셔야 돼요. 뒤로 하다가 뇌진탕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있었고 그래서 의자에 앉으실 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탁구장. 제일 격한 운동이 우리 복지관에는 탁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탁구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스텝이 꼬여가지고 넘어지셔가지고 골절당하신 분들 여러 분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병원 신세지신 분들 지금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격하게 운동을 하시다가 스텝이 결국 꼬이는 거거든요. 최대한 내가 안전하고 그날 당일날 나의 컨디션 상황에 따라서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그냥 재밌잖아요. 사실 탁구가 재밌다 보면 어떻게든 점수 한 점이라도 더 내려고 하다 보면 스텝이 꼬이거든요. 근데 나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탁구 어르신들, 2층, 3층 어르신들 진짜 주의해 주셔야 돼요. 운동하실 때도 최대한 안전하게 운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체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대강당에서 건강체조 하면 70명, 80명씩 어르신들이 체조를 하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동작을 크게 하다 보니 옆 사람하고 부닥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러기는 한데 여전히 밀치고 먼저 들어가시겠다고 싸우시고 그런 모습은 여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작년이었나요? 서울에 이태원 압사사고 153명인가 돌아가셨죠? 네. 서로 먼저 그 좁은 골목을 먼저 나가겠다고 밀치고 물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런 사고가 벌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 복지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앞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몰려가지고 서로 들어가겠다고 하시면 여차하면 압사사고 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신부님이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식당 앞에서 어르신들이 먼저 식사하시겠다고 밀치고 소리 지르고 싸우시고 그러면서 사고라도 날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제발 서로 좀 양보하시고 조금 1, 2분 한 10분 늦게 좀 식사하시면 어때요? 안전하게 밥을 드시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너무 밀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에 그동안에 CCTV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CCTV를 단 이유가 이제 그 안에서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좀 불미스러운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는 가방 안에 내 지갑이 있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내 지갑이 없어졌어. 분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CCTV를 엘리베이터 안에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해 주시고 이용지 시설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열변을 해주신 우리 송선희 사무국장님께